저는 자존심이 있어서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인상한대요. 정말 지금 상황이 지금 국민연금 수익이 260조나 났다는데 아니 국민연금 에? 수익을 20%나 났는데 내년에 보험료가 90%에서 90%에서 5%가 또 오른다네. 이건 뭔 작자들이에요 도대체? 이게 맞나요? 이게 맞는 거예요, 진짜? 응? 아니, 국민연금은 20%나 수익이 났는데 20% 수익이 나면 뭐예요? 하한가 한번 치면 그만인데. 여러분들 IMF 때 아니면 그 미국 증권사 그 은행들 문제 있을 때 올 한가 친 적이 있었잖아요. 대한민국 주식. 30%올 하한가는 뭐예요? 코스피 200만 하한가 치면 그냥 30%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 난 거 돌아오면 타율입니다. 예. 근데 지금 국가에서는 뭐 수익률이 엄청 낮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가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숫자화해서 경제 잘 돌아가고 있다고만 얘기하면 되나요? 연금이 하루 이틀 쓸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을 쓸 자금이고 물가 인상되면 인상되는 거죠. 인상되는 거는 술만 처먹은 윤 씨보다 100배, 1000배 낫죠. 사장님은 술만 처먹은 거 한번 사진이라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술 먹은 거를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장님은 술 먹고 개인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 먹고 어떤 범죄 행위를 하면 읍소하면서 술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어떻게 술 타령을 그렇게 많이 했었는지 몰라. 아니 술 먹고는 저녁에 술도 안 먹나 다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술 먹으면 술주정뱅이고 이재명이가 술 먹으면 소상공인 살려주는 술 정치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노령연금도 없앱시다. 아유, 사장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노령연금을 없애면 그 돈 다 그냥 이재명이 혼자 다 갖고 가는 돈이에요? 내가 낸 돈이 얼만데 이재명은 국민연금 얼마 냈는지 까지도 않잖아요. 김민석이 직장 생활 했습니까? 이 양반들 이재명 정권 안 잡았으면 뭐 하겠습니까? 맨날 야당 짓거리만 했을 거 아니에요? 뒷돈 받아먹고 노인네 그에 차서 돈 받아먹고 배추에 투자해가지고 매달 400만 원씩 받아먹고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자유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뭐 더 다른 것도 없어요. 그죠? 역시 이재명 비판이네. 뭐 이재명 비판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대통령 비판하는데 뭐가 뭐 청와대 앞에서 박수를 치고 뭐 쌩 난리를 쳤다는 뉴스만 나오는데 거기요. 시위하는데 박수 친 것만 있습니까? 거기서 데모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아무도 뉴스에 안 나오더라고. 오로지 오로지 박수, 그 다음에 뭐 넥타이, 통합 넥타이 맸다. 결국에는 이해훈 임명했잖아요. 이해훈. 이해훈 견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이해훈이가 본인 입으로 여러분, 대한민국 48년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이후 탄핵을 30번이나 한 사람은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내란을 일으켰습니다라고 직접 얘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이재명이가 부총리로 앉혔어. 결국에는 누가 이기는지 보자 이거죠. 근데 이혜원이가 아유 대통령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절대 안 봐줍니다. 이재명은 그런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 여러분도 알죠? 왜? 이미 뱉었으니까. 이미 뱉었잖아요. 그 말을. 그래서 이해훈이라는 사람의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발언을
이재명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훈이라는 여자가 뭐 좀 국민의힘에 있다가 야인으로 있다가 좀 빠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갔다면 이해는 하는데, 아니 국민의힘에서 내란몰이는 이재명이가 했다고 난리를 치고, 응? 계엄령은 헌법에 맞는, 응? 정당하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찌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총리 발탁이 됐냐 이거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중에 박선영 과학기술부 장관인가요? 정보통신부 장관인가요? 그 여자분 미국에서 올 때 총리로 내정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 사람 까고 저 사람 까고 결국에는 못했어요. 왜? 당신이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박영선, 그 KBS 아나운서 출신이잖아요. 그 여자분. 그 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덕수 총리의 후임으로 총리하려고 했는데 박영선이구나. 최영선이 아니고 박영선. 뉴스에 나왔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똑같은 뉴스만 보는 거지.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정부가 얼마나 뭐 정확한 정보가 있겠습니까? 뉴스에 나온 정보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본인은 하고 싶었는데 그 민주당에서 얼마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겠습니까? 너 거기 가봐. 바로 깔 거야. 결국에는 못했죠. 근데 지금 이해훈이라는 사람 역시, 예, 황금빛 계좌님, 내란범 돌머리 서결이, 그 무신 대통령이라고 에라이, 아유, 우리 황금빛 계좌님은 바로 퇴출입니다. 바로 퇴출이에요. 왜? 황금빛 계좌님은 김어준 방송에 가서 얘기하든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매불쇼라고 아시죠? 매불쇼. 야, 이 매불쇼에 그 아나운서가 김병기 아시죠? 김병기. 민주당의 원내대표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까더라고요. 7개인가요? 김병기의 아킬레스건이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김병기가 자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해요. 이러다가 그냥 한강에 뛰어내릴 것 같다. 왜?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야, 이거 큰일 났다. 뭐 와이프가 법인카드 쓴 내용이 빼도 박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예. 이승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멸공입니다. 저도 멸공입니다. 멸공. 예, 저도 멸공입니다. 자, 제가 김병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병기. 야, 이 양반이 누구하고 친한 줄 아세요? 예, 응시고님 해명 기회를 주고 납득 안 되면 까야죠. 근데 응시고님은 김병기라는 사람이 그냥 김병기가 아니고요. 예, 홍장원이하고 잘 아는 사이잖아요. 홍장원이 또 누굽니까? 국정원의 제1차장, 북한의 전문가. 북한을 뭐 몰래도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북한 전문가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북한이 고향이라 북한이 그립다.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사실은 김병기의 아들이 김병기의 아들이 국정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아니 뭐 근무할 수도 있지. 근데 하필이면 김병기의 아들이 홍장원 밑에서 일을 하더라. 근데 김계리 변호사가 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해외에 나가는데 데리고 나갔다 왔죠? 하니까 아닙니다. 내 부하 직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의 지인의 아들을 채용해서 아들을 고용한 게 아니고 아들이라는 말을 쏙 빼고 내 부하 직원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뭐 직원이네. 왜? 그 전에 김병주인가요? 김병기죠?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되는 것을 쏙 빼고 나면 내 부하 직원을 외국에 데리고 갔다 왔는데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럼 우리 국민은 믿어요. 그렇잖아요.
홍장원이 뽑은 건지, 김병기 의원은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홍장원이 육군사관학교 졸업하고 육군에서 대위로 제대를 했는데, 대위로 제대할 때 특채로 국정원에서 뽑았다. 내가 인사팀에서 뽑았다. 그래서 그 사이는 잘 아는 사이요. 근데 하필이면 또 그 아들은 또 홍장원 밑에 가서 일해. 그럼 뭐예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러다 보니까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치기 위해서 지렁이 글씨를 썼네, 밖에서 썼네, 차 안에서 썼네, 왼손잡이인데 나는 왼손잡이입니다. 근데 오른손으로 썼는지 왼손으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고, 업무는 안 하는 걸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홍장원의 부하 직원이 김병기의 아들이 되는 얘기죠. 예, 그렇잖아요. 김병기 부인이 엄청 졸랐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 어떻게 좀 취직 좀 시켜주려고. 근데 그 아들들이 뭐 군대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비서를 시켜서 뭐 어떻게 했어요? 예비군 훈련도 안 받게 했잖아요. 예. 와, 정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대한항공의 제주 호텔에 하루에 80만 원 먹는 호텔을 가서 묵게 하지를 않았나. 자기 돈 냈으면 돼. 내 돈 80만 원 내고 가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예? 100만 원을 내든 졸부들은 200만 원 내도 되는데 지 돈 낸 것도 아니고 일일 80만 원 내는 것은 일반 국민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아유, 이성재님, 평택역 1번 출구에서 태극기 집회 나갑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광화문을 자주 갑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이승재님, 제가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이 괜찮네요. 라이브로, 세로로 이렇게 처음 제가 이제 노트북으로 해서 도전을 하는 건데, 괜찮네요. 제가 챗 GPT한테 다 물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진당 해외 나가는 거예요? 해외 왜 나가죠? 국진당이 해외 왜 나가죠? 국진당이 해외 나간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김병기 그 의원이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몇 개 있습니까? 뭐 10개인가 9개인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주도에 80만 원짜리, 그다음에 중국에 아니면 베트남 다낭에 가는데 뭐 VIP 대접 얘기하고 아들 민방위 훈련 빼주는 얘기, 그다음에 부인이 법인카드를 썼는지 뭐 누굴 걸 썼는지, 하여튼 뭐 진짜 매불쇼의 그 사회자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이러다가 김병기 원내대표 죽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김병기 의원이 2024년 12월 3일 날 계엄령 선포하는 날 저녁에 국민의힘 의원과 저녁을 먹었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작년 12월 3일 날 김민석 의원은 집이 영등포에 있는데도 국회에 오지 않았죠. 뭐 팩트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장은 뭐 했습니까? 원래 담 넘어갔죠? 사진 찍으면서.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체포되면 어떻습니까? 국민이 있는데 그걸 의장이라는 사람이 담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또 유튜브 찍으면서 국민 여러분 빨리빨리 오세요. 그때 국민 여러분들한테 오라는 게 아니라 국회에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왔잖아요. 왜? 노조원들은 조직화돼 있잖아요. 카톡에 그냥 쏴서 지금 국회로 와라. 국회에 계엄령을 선포했으니까 군인들이 오니까 너네들이 와라. 그래서 왔는데 그게 어디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안기령까지 넘어가는 것 같아. 안기령이 건장한 사람들 불러다 놓고 옆에서 화장하고 입술이 진짜 빨갛더라고요. 그 야밤에 밤 11시에 찍었는데 입술이 빨갛더라고. 그죠. 그래서
승재님, 평택역에서 하면 된다. 하면 다면 언젠간 나가야지 다짐하기로 했는데 그 다짐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뱅이님은 그런 거는 국짐도 널렸어요. 국짐도 널렸고 고맙습니다. 오늘 그래도 처음 이렇게 카메라로 도전하는데 72분이나 오셨네. 헛개나님이 고맙습니다. 우리 헛개나무님 오래간만에 오셨네. 고맙습니다. 제가 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알람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팍팍 눌러주시면 저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덕분에 이렇게 방법을 많이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니까 저도 신이 나고요. 그래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해훈에 대해서는 분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 발언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명해라. 근데 어떻게 소명해야 될까요? 올 3월 달에 광화문에 올라가서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8년도 자유민주주의가 탄생하고 75년 동안 이렇게 많이 탄핵을 주장하고 남발한 경우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탄핵이 민주당에서 한 걸로 여러분 알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선 누군가가 결재권자가 지시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탄핵이 귀신이 와서 탄핵하니까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투표하게끔 누군가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정을 누가 해주냐? 그때 당시 170명이 넘는 민주당의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이 시키고 누가 해? 네가 발의할 거야? 누가 발의할 거야? 계속 펌프질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150명만 넘으면 탄핵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만 빼고는 무조건 탄핵 발의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 그래서 계엄령을 헌법에 나와 있는 계엄령을 선포한 거잖아요. 근데 계엄령도 그냥 했겠습니까? 얼마나 고민하고 정말 민주당에서 어느 선을 넘으면 그때 해야 되겠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선이 넘은 기준이 두 개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는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의 행정부의 예산을 아주 초등학생 마냥 요거는 영원. 야, 요거 대왕암도 영원. 그러니까 결국엔 대왕암은 업무보고 할 때 박살 냈잖아요. 그거 원가 뽑아봐라. 원가가 나왔냐 안 나왔냐. 그 생쇼 했잖아요. 야, 대통령이 거기서 나보다도 모르는 애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왜? 인천시장한테 나보다도 모르는 애 그러면 그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어디 실무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네, 맞아. 우리 4422님, 오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고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국민연금이 대박이 났다는데, 야, 대박이 났는데, 예? 국민연금이 대박이 났는데, 기금이 260조가 늘어났답니다. 이야, 축하해야 할 일 아닌가요? 축하할 일이어야 되는데, 대통령은 실무진인가요? 기본은 알고 가자는 건데, 응시고님이 얘기하는 응시고님은 직장 생활을 해봤나요? 얼마나? 저는 직장 생활을 33년 해본 사람이에요. 기사 사원부터 해서 대리, 주임부터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까지 간 사람이에요. 에? 사장이 부하 직원 혼낼 때는요, 팀장 혼내는 거고요. 팀장은 팀원 혼내는 겁니다. 그 회사 사장이 개나 소나 다 겁박을 주면 누가 일합니까? 때려치고 말지. 그래놓고 그걸 잘했다고 일반 국민들은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대통령이 기관장들을 겁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 퇴직했어요.
작년에 퇴직하셨으면 65년생인가? 정년 퇴직하셨으면 65년생. 작년에 했으면 64년생이고요. 올해는 65년생. 내년은 66년생. 그렇죠. 삼성 이건희 회장도 잘못한 거네요. 헛개나무스 63년생이구나. 응시고님, 사장이 회의하는데, 그 부하 직원한테 얘기하는 거요? 그거 핀잔 주는 거죠. 나보다도 모른다는 핀잔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나보다도 너는 모르냐? 당신 몇 년 됐어? 3년 됐어? 언제 임명됐어? 그 얘기는 뭐예요? 필이면 인천공항공사 사장이니까 하는 얘기요. 예? 사실 전라도에 가서, 전라북도에 가서, 전라남도에 가서, 예?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 시장한테 얘기해야지. 시장한테 당신 나보다 모르네 하는 순간 아마 몰매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어디로 돌고 있어요? 지금 부산으로 갔다, 충청도로 갔다, 강원도, 춘천으로 갔다, 강릉으로 갔다. 왜? 그 지역구들이 국민의힘의 지역구니까 내년 6월 달에 지방선거 하는데 뭐 3천여 명이 내년 이제 투표해서 이제 결정이 될 거래요. 시, 도지사, 서울시장, 그 다음에 구청, 뭐 공무원, 그 다음에 뭐 교육부, 교육부 같은데 하잖아요. 그죠? 사업포트 사장인데 회장이 물어보는데 어버버버. 응시고님은 그거 물어보면 아마 오줌을 지린다고 할 거예요. 오줌을 지린다고. 그런 말 모르세요? 어느 회사에서도 임원이 그 회사 사장한테 엄청 혼나요. 혼나는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쪽을 줬으니까 하는 얘기지. 임원이 혼나는 거요? 그 임원만 하는 거예요. 온 국민한테 보여주지 않고 사원한테 안 보여줘요. 왜? 그 임원이 그렇게 쪽이 당하면 그 사원이 어떻게 그 임원을 신뢰를 합니까? 응시고님은 야 저렇게 까는 거 잘하는구나 하지만 그거 그 사람들끼리만 했어야지. 방송에 안 나왔으면요. 아유 말 다 잘합니다. 왜? 대통령이 거기서 질책을 하는데 거기서 꼬박꼬박 말 대꾸한다? 죽습니다. 죽어. 그거는요. 그만큼 예, 언론이 중요한 거고 생방송이 중요한 거예요. 나도 대통령 시켜줘봐. 나도 엄청 까. 아니 리스트에다가 명단 딱 적어가지고 내가 요 사람 깔 거 뭐 아킬레스건 하나씩 딱딱 적어가지고 뿌려치면 그거 못하는 거 같아? 당신 왜 그것도 몰라?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시험 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민발춘하는 거를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왜 얘기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생방송 한다면 한다고 난리 안 하면 안 한다고 밀실 정책이라고 난리 어디에 맞춰야 할까? 밀실 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밀실 정책이라는 것은 어느 법안을 만들거나 법을 통과시키거나 할 때 저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고 국정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자기네들끼리 하고 그걸 녹화해서 편집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 이걸 해봤다고 하면서 잘했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해? 내가 장인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대통령한테 질문하는 거 봤습니까?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그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도대체 얼마나 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시고님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 얼마나 납부했을 것 같아요? 그 양반 1980년대에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완전히 부르주아 출신의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랬는지 누가 합니까? 그 당시에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범죄 저지르는 사람 삥은 잘 뜯어도 왜? 변호사 하면 돈 안 주면 변호를 안 해줍니다. 얼마나 그 법을 잘 이용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다른 관계부처들은 들이대고 말 잘하던데요. 누가 말 잘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방송 패널들은 말 잘한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잘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예? 보건복지부 장관, 예? 그 코로나 장관 있잖아요. 누가 진흥경인가?
정은경인가 뭐 박은경인가 그 여자 뭐라 그래요? 대머리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 원형 탈모증은 뭐 치료를 해주고요. 전형적인 유전적인 대머리는 아직 계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림수산부 차관 잘렸잖아요. 그거 아세요? 농림수산부 차관 잘린 게 농림수산부 장관한테 항명했잖아요. 대들었잖아요. 당신이 장관이야? 그렇게까지 깠대요. 그래서 농림수산부 장관이 바로 경질된 1호에 1호. 그거 모르시는구나, 응시고님은. 아, 그 차관 아니에요? 또 다른 차관이. 그 차관, 잘린 차관이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들어서 잘랐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김낙호님,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김낙호님. 예. 김낙수 부장은 아니죠? 김낙수 부장님은.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 오늘도, 이제 40분 지났는데, 아, 저 걱정인 게, 국민연금이 대박이 났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5%를 인상을 하는 그런 뉴스가 동시에 나왔단 말이에요. 아니, 대박이 났는데, 진짜 그 대박이 어디 미국에서 돈을 따갖고 온 겁니까? 미국 카지노 라스베가스에 가서 돈을 따갖고 현금을 화해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국민연금에 지금 담궈 있는 거잖아요. 담궈 있는데 언제 어느 때 코스피 200이 무너질지 알 수 없어요. 그거는 그죠? 강형석 차관인데요. 아, 그래, 강형석 차관. 아, 강형석 차관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농림수산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송미령인가요? 아마 기억에 송미령인가 그런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해훈도 요번에 뭐 부총리로 발탁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는 관계없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 분명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그 아니, 응시군이 자주 오는데요. 그냥 크게 모나게만 안 하면 뭐 이렇게 뭐 반말만 안 하면 저도 뭐 그렇게 차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뭐 서로 에,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20%인데 역대 최고라고 해놓고 내년 보험료는 또 9%에서 9.5%로 올리는 거잖아요. 참 어떤 게 맞는지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죠? 아우 하얀 미소님, 어우 반갑습니다. 지금 자 이 시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방송 이렇게 세팅도 잘 해놔가지고 이제는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업무 보고 때 잘한 사람 얘기하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잘했다는 표현은 말을 매끄럽게 했으니까 잘했다는 얘기죠. 예. 응시고 님도 저처럼 1시간 넘게 혼자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해 보라고 하세요. 어렵습니다. 말을 계속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뭐 많이 알아서, 뭐 전문 지식을 알아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화하듯이 앞사람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그런 얘기 중에 진심은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지, 내란을 선포하진 않았지.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잘하는 사람이 느닷없이 계엄령을 했겠냐? 아니잖아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계엄령을 선포했잖아요. 그 무슨 이유에 대해서는 왜 안 묻습니까? 오늘 여인영, 그 다음에 이진수인가요? 파면됐습니다. 군 수도방위 사령관, 그 다음에 정보사령관인가요? 파면당했어요. 근데 홍장원이는 해임됐어, 해임. 해임과 파면은 뭐예요? 파면은 군대에서 잘린 거고요. 군대 사직서를 낸 거고, 파면은 사직서고요. 해임은 뭐예요?
뭐요? 특전사죠? 특전사령관에서 해임돼서 나중에는 육군본부로 가든가 아마 어디엔가 또 이제 보직으로 가겠죠. 왜? 공익제보자니까. 맞잖아요. 그죠? 말 잘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렇죠. 맞아요. 이승재님, 계엄 이유는 반국가 세력이 있으니까 때렸겠죠. 맞아. 그 반국가 세력이 누군지 이제 다 나타났잖아요. 반국가 세력은 다 나타났어요. 근데 홍장원을 해임 처분만 했대. 우리 순정남님, 아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왜 홍장원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잖아요. 누군데요? 누구죠? 예,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고요? 모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응시고님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이에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모기 킬라 쫙 뿌리면 모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킬라를 뿌리면 모기가 쫙 나옵니다. 나와서 그 나온 놈들 탁탁탁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치려고 했는데 그 모기 중에 그냥 능구랭이 모기가 뒤에서 야야야 전 가짜 킬러야. 그러니까 빨리 내란몰이로 해. 그래서 내란몰이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모르는데 계엄령을 선포해요. 아우 디디디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디디디님께서도 오셨고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예. 자, 지금 이제 40분이 넘어가고 있고요. 아, 사랑해님 아직도 계시는구나. 고맙습니다. 하여튼 제가 매일매일 라이브를 참여하고요. 내일은 1시간 늦춰서 올 거예요. 1시간 늦춰서. 9시에 오겠습니다. 내일은 9시. 내일은 9시 와도 되겠죠? 우리 참참님, 반국가 세력이 누군지 아시는 분. 북한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이죠. 북한이, 예, 우리는 북한이 쳐들어올까봐 휴전선에서 40만 대군이 지키고 있는데 어느 정치인은 어느 권력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북한은 우리가 쳐들어올까봐 겁내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 군대 만들어. 아유, 그래요. 촛불 집회만 해도 말글청, 소련 깃발, 사회주의 전진 깃발이라든가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왜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활개를 쳤는지 참 이승재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태극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누가 그렇게 좋아하는지 궁금해요. 응시구님은 태극기를 싫어하나요? 그러면서 가슴팍에는 태극기를 꽂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예? 가슴팍에다가 태극기만 달고 다니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도대체. 예? 도대체 그런 사람도 있고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이재명 대통령이 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한 나라에 같은 말 쓰고 한글 쓰는데, 아니, 세종당이 만들어 놓은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왜 안 쓰죠? 맨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말만 했었고. 맞아요. 우리 예, 하얀 미소님 말씀 맞고, 이승재님이 맞아요. 촛불 집회하는데, 왜 소련 깃발이 있고, 사회주의 깃발이 있고, 그게 누굽니까? 간첩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간첩들이. 그쵸? 간첩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았는데, 김일성이도 태극기를 갖고 흔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김일성이도 태극기를 갖고 흔들었던 사람이에요. 김일성이도. 예? 김일성이도 태극기를 흔들었는지 응시고님은 모르는가 봐. 예? 북한도 1948년도에 태극기를 놓고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태극기를
뭐라고 치면 나오나요? 사진 좀 보게. 뭐가 뭐라고 나오면 치면 돼요? 아, 김일성과 박헌영을 한번 쳐보면 나올 거예요. 아마 김구가 1900 이제 우리 통일 국가 생기기 전에 북한에 김일성이 찾아갔잖아요. 김구가 찾아가서 우리 조금만 기다려라. 자주 독립을 하자. 우리 북한과 남한이 합쳐서 통일하자. 그게 김구가 북한에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김구는 미군 물러나게 하고 우리나라 그냥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그래 끝나게 하다 결국엔 음, 김구도 총에 맞았죠?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북한에는 누가 갔습니까? 박헌영이가 갔잖아요. 예. 박헌영이 가서 결국엔 누구한테 총 맞아 죽었어요? 김일성이한테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렇죠? 하얀 미소님, 한때 임종석이 전대협 4기의 장때, 4기의 의장 때 학생운동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아, 하얀 미소님. 계엄이 정당하지 않으면 대가를 받아야죠. 계엄이 정당하지 않았는지는 아직 판단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KK님, 멸공 고맙습니다. 자, 지금 이 점에서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마음의 정성도 한번 눌러주시고,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라이브를 세로로 카메라를 활용해서 하니까 좀 새롭네요. 근데 뭐 이렇게 버벅대지 않죠? 이렇게 스트리밍 이거 뭐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정당하지 않다는데요, 위에서 뭐가 정당하지 않아? 정당하지 않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훈을 임명한 것은 저는 악수로 봅니다. 악수.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요. 고도의 통치 수단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거를 판결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계엄을 내란몰이로 하지 맙시다. 그건 맞아요. 저도 그건 맞습니다. 아니 계엄을 하고 나서 사법부에서 판단할 것 같으면 아니 전쟁이 났는데도 사법부에서 판단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엉성한 응? 엉성한 이런 발상을 갖고 있는지 저는 좀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지금 민주당도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열. 그쵸? 김병기 원내대표, 정말 엄동설안에 나앉게 생겼어요. 어느 누구도 옹호하지 않습니다. MBC에서 깝니다. 김병기 의원이 딱 50명만 데리고 탈당을 했으면 좋겠어. 50명만 데리고 탈당하면 어떻게 돼요? 김민석이도 바로 탄핵시킬 수 있어요. 뭐, 마음에 안 드는 장관들 바로 탄핵합니다. 150명 되면. 근데 지금은 탄핵을 할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국민들은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이재명 때는 왜 이렇게 탄핵이 많았는데 지금은 탄핵 안 하니까 정부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탄핵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 다. 아니에요. 탄핵은요, 정말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해서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탄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본 순리인데, 숫자로, 야, 탄핵할 거야, 안 할 거야. 콧구멍, 탄핵할 거야, 안 할 거야. 예, 일주일마다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핵을 30여 명 한 거잖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탄핵을 했습니까? 끝내 탄핵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잖아요. 왜? 말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방송통신위원장을 방송미디어위원장으로 바꿨잖아요. 야, 그런 야바오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응시고님이나 믿겠지. 뭐 불법 계엄은 아니 불법 계엄이 어디 있어요? 계엄령은 계엄령이지. 맨날 불법 내란 뭐 아휴 정말. 응? 월북해서 권력 지가 잡으려고 하다가 총살당했잖아요. 누구한테? 김일성이한테. 아유 정말. 그래서 지금 요즘 세상이 참 미소님 대법원에서 만든다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그럼 위헌인가요? 위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저는 위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헌일 수도 있다. 왜? 아니, 대법원에서, 아니, 사법부에서 재판 왜 못해요? 왜 내란 재판부라는 게 어디 있어요? 내란을 일으켰습니까? 내란 재판부게? 내란 특검이 어디 있습니까? 계엄 특검, 그 다음에 계엄 전담 재판부, 그래이죠, 하려면 계엄 재판부를 할 수 있어요. 계엄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통치 행위로 발생한 건데 조금 어설프게 했으니 계엄에 대한 특별 재판을 좀 해보자. 그래서 재판관을 전국에 정말 이 야당, 여당 모두 동수로 추천하는 뭐 그런 방법을 찾으면 좋은데 아예 내란으로 그냥 둔갑을 시켜서 응? 내란 전담 재판부로 한다는데 여기서 잠깐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 정국을 이제 벗어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계엄 정국은 벗어났습니다. 이제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새롭게 2026년도에는 국민연금을 활용해서 환율 방어도 하고 주가 부양도 하고 그 다음에 외화 달러도 400억 달러를 좀 더 늘리겠습니다. 아니 지돈도 아니면서 왜 국민연금을 그렇게 거들먹거립니까? 그 옛날부터 국민연금에 눈독 들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헬기가 뜨고 실탄을 챙겼는데 어설프다뇨. 헬기가 뜨고 우리 333님은 헬기가 뜬 거에 굉장히 그 주안점을 두는데요. 그 헬기는 빠른 기동력을 위해서 헬기가 온 거지. 헬기가 뭐 아파치 헬기가 중무장하고 뭐 발칸을 달고 대공포를 달고 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빠른 시간에 오기 위해서 헬기가 온 거지. 뭐 헬기가 뜨고 막 하고 뭐 실탄을 총에다 뭐 장전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특공대는요, 특전사는 다 타고 다녀요. 하늘에 떠 있는 거요. 다 타는 거, 타는 거예요. 우리 남백곰님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헬기는, 헬기는 빠른 시간 안에 오기 위해서 있었던 거고, 실탄이 어디 있었습니까? 실탄도 없었는데, 곽종군이가 실탄 얘기 했잖아요. 그쵸? 국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국회를 상대로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러면 국회를 상대로 계엄령 선포했는데, 그러면 국회에 누굴 들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 했잖아요. 경찰도 안 부르고, 겁박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군인들 한 200여 명 가서 출입구에서 딱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어디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 가면 딱 밖에서 지키고 있는 것처럼 국회의 정문,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 출입구에 딱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예, 편파 발언을 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걸 바랬는데 뭔가가 이게 어설프게 돼가지고 지금 이제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쵸? 맞잖아요. 그죠? 아, 그리고 맞아요. 남백곰님처럼 통과시켜줬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통과 안 한 사람이 있잖아요. 뉴스에 자랑거리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참 김대중 선생이 보면 참, 야, 너희들만 쪽팔린 줄 알아라.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왜? 야, 국회의장식이나 돼갖고, 체포될까봐 도망가서 몰래 담 넘어가서 국회의장이네 하고 큰 소리 치냐? 야, 너는 의장감이 아니다. 그랬을 거야, 아마. 그리고 당시에 야당 대표인 민주당 대표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방송에다가 여러분 빨리 오세요. 그 노주 불렀나요? 누굴 불렀나요? 결국에는 그 핵심 인재들은 붙잡힐까봐, 체포될까봐 담 넘어갔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아무도 체포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도 케이블 타이로 눕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한 명도 한 명 잡고 두 명 잡고 시작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했잖아. 근데 말만 많았어. 말만. 그렇잖아요. 아, 특전사 실탄 장전했다는 증거.
총은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협이죠. 그땐 상황에서 군인들과 대치하고 있던 사람들이 실탄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6573님은 군대를 안 갔다 왔나 보구나. 군대를 안 갔다 왔나. 원래 군인들이 출동을 하면요, 민간인은 다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데 왜 그러면 국회에 그 밤 12시에 많이 있었냐? 전부 정말 그 다 조사해야 될 사람들이요. 노조원들이라 그러잖아요. 노조원들, 그 다음에 민주당 사람들. 예? 근데 우리는 선량한 국민들이 거기 와 있는 줄 알았어. 아니요. 절대 안 그랬어요. 음, 군대는 대개 안 갔다 온다. 그렇죠. 군인이 총 들고 다니지, 삽 들고 다니. 아, 맞죠. 근데 이제 군인이 총 들고 다니는 거를 그렇게 군대도 안 갔다 왔나 봐. 예? 노조원 얘기는 어디서 나왔냐면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이하상 변호사와 김계리 변호사가 국회에 그 많은 인원이 왔는데 통신사에 감청 요청을 했답니다. 통신사에 거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었냐 보니까 노조원 출신이 한 3, 4천 명이 와 있었다. 그거를 법정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뭔 얘기예요? 김현태 대령이 법정에서 안규령이 우리 부하 대원들이 보니까 안규령이 먼발치에서 화장하고 보디가드 있는 사람 앞에 옆에 데리고 가죽 잠바 입고 소총 멜빵 끌을 잡고 이거나 했잖아요. 아니 자기가 잡고 이거나 했나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하면서 사실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출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카메라가 누구 카메라였습니까? 그거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카메라가 군인이 찍은 겁니까? 누가 찍은 겁니까? 근데 그 증언을 누가 했어요? 김현태가 법정에서 했어요. 법정에서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 말한 거를 한기령이가 고발을 했어. 참 웃기는 세상 아니에요? 법정에서 한 거를 위증이라고 밖에 있는 사람이 고발을 해? 조지호 경찰청장 발언 때문에 내란죄 확정이에요? 그 아님? 아니 확정됐나요? 고작 35만 원에 자기 정치 신념 바꿀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하신다면 너무 슬픈 사고방식일 거예요. 아, 맞아요. 맞습니다. 아, 오늘 은행에서 달러 증권사에서 미국 채펀드 사놓으세요. 각자 도생합시다. 아, 맞아요. 아, 오늘 그래도 이렇게 라이브로 카메라가 이제 그 핸드폰이 아니고 핸드폰 카메라는 여기 있어요. 핸드폰 카메라는 여기 있어요. 이제 평소엔 이걸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소니 카메라로 세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대구 지역에는 민생지원금 신청 97%. 아니, 민생지원금을 그러면 신청하면 받지 말아야 되는 거 맞나요? 아니, 안 받는 사람이 바본가? 받는 사람이 바본가? 궁금해요. 네? 자, 지금 보세요. 국민연금을 역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260조가 증가했다고 난리를 치고 막 뭐 자화자찬에 국민 여러분 국민연금이 260조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간 게 왜 주식을 국민연금으로 떠받치고 있는 겁니까?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래 놓고 또 뉴스에 이렇게 떠. 뭐라고 떴어요?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20%나 올라갔지만 역대 최고라고 했지만 뭐라고 해요? 내년 보험료는 9%에서 9.5%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응시고님 그거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 때 회사가 잘 돼야 근로자들, 노동자들을 많이 뽑을 수 있다. 그리고 회사가 잘 돼야 수출도 하고 나라 경제가 올라간다. 그래서 법인세를 25%에서 24%로 내렸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되자마자 24%에서 25%로
올렸어요. 그래놓고 지금 뭐라 그래요? 역대 올해 수출도 역대 최고라고 소나무님 얘기하지만 저는 그거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왜? 아니 수치 그렇게 거짓말로 표현해도 돼요. 그만큼 신뢰가 안 가니까 의심이 가는 거죠. 왜? 국민연금으로 250조 수익이 났다고 하면서 뭐 보험료 올린다고 하질 않나? 최고 수익을 냈다고 하지 않나? 그런 와중에 환율은 얼마예요? 1480원까지 갔고요. 오늘은 많이 떨어졌죠. 어제도 떨어지고 뭐 오늘도 떨어졌는데 그거 하루에 이렇게 떨어뜨릴 것 같으면 주가도 하루에 이렇게 폭락하는 겁니다. 주가는 더 무서운 거예요. 그죠? 250조인가 그래. 250조인가. K자 양극화가 점점 더 올라가요. 뭐가 더 올라가요? 저는 환율이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사후에 관리가 되는지에 따라서 미국 트럼프가 조금은 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뭔 얘기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사형을 시켜서 죽이고 나서 내가 대통령이네 그러면서 5년 견디면서 5년 만에 내려올 수 있을까? 네? 5년 만에 내려올 수 있을까? 내려오면 감옥에 갈 소지도 있잖아요. 재판 받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목숨 걸고 4년 연임제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재명 대통령은 4년 연임제 할 수 없어요. 왜? 전임 대통령은 4년 연임제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돼요? 법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오늘 뉴스에 제가 캡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뉴스 뭐 네이버인가에 보니까 뭐가 떴는지 아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 사면 복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다시 대통령 출마를 할 수 있어요. 이명박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4년 중임제 대통령을 한다고 법을 바꾸면 이재명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모든 국민은 4년 연임제를 할 수 있다. 그 자기가 발표하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은 다, 아, 이재명은 대통령 했으니까 빼고 하는구나. 그 얘기는 뭐예요? 노태우가 1987년도 6월 29일 날 6.29 선언할 때 5년 직선제 대통령제를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시위가 싹 사그라들었습니다. 대학생들이. 그래. 그리고 그때 김영삼, 김대중, 가택연금 다 풀어주고 모두 사면복권 해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출마해라. 그러니까 그 다 자기가 대통령 되는 줄 알고. 근데 누가 됐어요? 6.29 선언한 노태우가 됐습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 이재명 대통령도 5년 단임제 하고 나서 한 3년 이제 내년 정도면 나오겠죠. 4년 연임제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면 모든 국민은 이재명 빼고 누가 대통령 될 줄 알아. 왜? 노태우 군인이었잖아. 5년 직선제 한다니까 당연히 김대중이 되고 당연히 김영삼이 될 줄 알았어. 근데 노태우가 됐어요. 결국엔 뭐예요? 4년 중임제라는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나오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도 나와도 되고요. 이명박도 나와도 됩니다. 그러면 와, 역시 최고야. 근데 나중에 법 딱 바꾸고 나서 보니까 뭐야? 이재명도 대통령 후보야. 당신은 뭐였지? 아니, 온 국민이라고 얘기했잖아. 하는 순간 야, 옛날에 했던 그 멤버들 다 모여. 선관위 옛날 거 그대로 있지? 한 번도 안 바꿨지? 1년 동안 뉴스에도 안 내보냈잖아.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원하는 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민생지원금 35조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지만 윤석열 빼도 부동산 PF 부실 막는다고 94조 유동성 공급했고 이재명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쳐부셔야 대한민국이 살아. 맞아요. 민주당이 좀
좀 각성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민주당에서 정말 공익제보에서 김병기의 그 통화 내용이 지금 언론에 엄청 까발려지고 있잖아요. 매불쇼에서 까는데, 야, 그 부인이 통하는 거, 그 다음에 김병기 의원이 얘기하는 거를 매불쇼에서 막 까더라고요. 매불쇼가 어디예요? 민주당을 좀 좋아해주는 그런 데 같은데. 대안 있나요? 김문수로 갈까요? 아, 응시고님, 저는 김문수 말고 김민수를 좋아해요. 응시고님이 어제 안 나왔죠. 저는 국민의힘의 김민수 최고위원을 아주 대한민국 진짜 보수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보수라고 얘기하면 뭐 돈 많은 사람 보수, 뭐 있는 사람이 보수, 가진 자가 보수라고 하는데 안 그래요. 그게 보수가 아니야. 진짜 보수는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잃지 않고 저 종북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으로부터 방어하고 우리나라가 미래로 나가면서 선진국으로 가는 대열에 가야지 절대 좌파, 주사파, 북한, 중국에 휩싸이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나라가 어려워지면 뭐가 세져요? 권력이 세집니다. 국가의 국민들이 어려워지면 권력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권력자입니까? 그러면서 통치만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못 살게 만드는 게 주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내란, 내란, 내란만 얘기하는. 대통령 되기 전에는 뭐 했습니까? 소상공인 얘기하고 자영업자 먹고 살기 힘들다. 뭐 직장인들 힘들다. 뭐 상속세를 뭐 줄여준다. 맨날 그런 얘기하고 대머리 탈모 치료제 뭐 국민형 의료보험으로 해주겠다. 뭐 생리대 나온 응? 비싸다. 여자 응? 생리대가 비싸다.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그런 것만 따질 때입니까? 응시호님? 아, 김민수가 보수라는 것에는 좀 납득이 힘들어요? 아, 힘들면 뭐 할 수 없지. 불법 계엄이 무슨 자유대한민국이냐고요? 불법 계엄은 왜 불법? 보수는 이해창 정도가 보수 아닌가요? 아, 이해창이라는 사람은요, 선대부터 5대 때부터 부자로 사는 사람이 이해창이고요. 예, 저는 그 부자가 보수라고 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으로 이승만 정권 때부터 만들어진 정통성을 유지하고 고수하는 게 저는 자유 대한민국 보수라고 보는 거고요. 나라를 바꿔보자. 한번 내 스타일대로 바꿔보자. 우리 북한하고 한번 손잡아 보자. 그런 행위는 이미 지났다 이거예요, 이제는. 예, 지금은 지났습니다. 아,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아, 우리 연성현님, 아, 고맙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이렇게 나름대로 첫 그 카메라로 했는데, 아,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9시 50분인데요. 10시까지만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우리 참참님 그래도 끝까지 계시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저는 이제 내일 30일이죠. 내일 30일 날 근무를 하고 31일 날 근무하고 내년 1월 1일이면 주말주택으로 갑니다. 주말주택에 가서 4일 있다 올 겁니다. 4일. 아,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봉황기 송렬이는 구치소 깍두기. 맞아요. 뭐 몇 명은 분탕질 하러 왔어요. 이승만도 독재했잖아요. 자유와 거리가 밀고 그냥 반공 아닌가요?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라 반공 대한민국입니다. 반공이든 자유가 됐든 우리의 그 길은 변함없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장동혁이 진짜 보수죠. 장동혁도 진짜 보수입니다. 장동혁도. 장동혁 대표. 원래 장동혁 대표가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기 대통령으로 좀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복권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
내란은 아직 수사 중이니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내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 G3R님은 나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이 저는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2월 달까지 한번 봅시다. 장동혁이 어찌 변하는지. 장동혁이 윤석열 버리고 나면 사과하면 국민의당은요. 국민의힘은 절대 사과하면 안 돼요. 사과하는 순간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정청래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야, 사과했잖아, 너네. 사과한 당이면 내란 당이잖아. 야, 대통령 파면됐으니까 너네 정당 보조금 400억 토해내. 그 얘기 나올 거라고요. 근데 이러냐게도 이재명 민주당 있을 때 거의 구할은 이재명 구속되면 민주당 천막으로 간다. 450억 날릴 판이다. 민주당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페아로 누가 대통령을 나가야 되느냐, 누굴 밀어야 되느냐, 막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 야, 어떻게 진짜 하느님이 있었나 봐. 이 논리는 뭘까요? 저는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지 계엄령에 대한 어떤 그 성립 여건 뭐 그런 거.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으면 내란 성립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국헌문란 목적이라기보다 그러면 내란을 만들게 대통령이 계엄령을 만들게 한 원인이 뭐냐 이거지. 그 원인은 아무 죄가 없나요? 예? 그 원인은 죄가 없냐 이거. 절대 사과하면 안 돼요. 김영일님 말씀처럼 국민의힘은 절대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고 사과하고 내란을 저질러서 죄송합니다 하면 안 돼요. 이해훈이라는 여자가 그 뭐 국무위원 갔잖아요. 예? 이해훈 여자가 2025년 3월 달에 광화문에 나와서 연단에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한민국 건국 이래 30번이나 탄핵을 시킨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 그게 내란이다. 라고 한 사람을 이재명이 부총리로 발탁을 했어요. 과연 지켜봅시다. 이해운이 낙마가 될지 아니면 이재명이 끝까지 데리고 갈지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과연 원내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많은 부와 권력을 차지했는데 원내대표 얼마나 훌륭한 자리입니까? 근데 한번 지켜봅시다. 이해훈과 김병기의 앞날을 잘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누구예요? 그 마약 관련 그 경정이 누구죠? 백경정인가? 박경정인가? 난 그 사람이 참 웃기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 얘기는 요즘 안 나오더라고요. 이문정하고 한번 들이받고 했는데 사실 그 사람 얘기는 특종감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약을 총책을 삼아서 마약 판매 대금으로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다. 소설 같은 소설을 온 국민이 보는 데서 떠벌렸는데 그런 걸 잘 모르나 봐. 우리 응? 그렇죠. 이해운 아이비리그에서 주류 경제학으로 박사학위 받았으니 실력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사이비 비주류 경제학자들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국회 군인 투입에 폭동을 일으켰거나 총기를 사용했으면 내란의 조건이라고 헌법에 나와 있었죠. 하지만 그런 행위를 했나요? 없었죠. 백경정, 백태령 경정. 사실 백혜련 경정의 그 표현은 국회에 나와서 야 그런 말을 해. 어떻게 대통령이 마약 총책을 하고 그 돈으로 내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대통령이 뭐 5조를 뽑아내라면 5조가 나오고 뚝딱거리 나오고 뭐 감사원장 얘기하고 검찰 나오고 뭐 국정원 나오고 아니 국정원엔 누가 했는지 인천검찰청엔 누가 했는지 그걸 사람을 얘기하든가 해야 되는데 뭐 공수처 압수수색을 갖다가 빠꾸 맞았다고 어제 뉴스에 그 네이버에 떴더라고요. 이야, 이 사람 서울 산업대 나왔던데 그래도 경찰 시험 봐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야, 뭐
공수처 압수수색. 지금 경찰이 대세잖아요, 경찰이. 근데 이 양반도 뭐 한 얼마 안 있으면 정년퇴직할 사람인데 조금 오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나중에 지켜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부 요직에 한 자리 갈지, 국회의원 공천권을 받을지. 예. 그러니까 경기 공전 출신이요. 예, 맞아요. 내일도 제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3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는데 제가 카운트다운을 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을 자 이제 5, 자 이제 제로까지 가면 경기공전이 서울 산업대요. 그게 안전관리자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사실은 안전관리자 해야 돼요. 제가 안전관리자예요. 안전관리. 예? 저 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어 33년 안전관리 했는데 그 다음에 정청래도 예? 건국대 산업공학 안전관리 자격증 따야 돼. 그 다음에 우원식이는 뭐 토목과 나왔나 건축과 나온 사람들 어리버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 그죠? 고맙습니다. 오늘 자 3 나갑니다. 3. 자 58분인데요. 자 오늘 지금 44분 계시는데 자 인사하고 나가십시오. 인사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여기까지만. 자, 그래도 오늘 많은 분들 오셨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58분. 말피 하시네요. 저 외국, 그뭔 말인지 모르겠대. 말,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말피가. 내일도 이제 난장에서 열심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근무하겠습니다. 889님아, 고맙습니다. 화질이 괜찮나 모르겠다. 화질이 좋나? 고맙습니다. 우리 송경식 님도 고맙고요. 그래도 제 방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오는 거니까 와서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강퇴됩니다. 강퇴. 그리고 또 좋은 정보 있으면 또 올려주시고 계엄이 내란이면 헌법에 왜 있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상 최대인 700억 달러 돌파인데 돌파라는 건 그 700억 달러. 야, 경제수장, 야, 언론 브리핑에 야, 700억 달러 돌파했다고 보고해.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